이제 시니어 센터에서 할머니의 치아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잇몸 염증이 심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앰뷸런스를 예약을 해서 1시간 40분 동안 차단까지 휠체어로 옮기고 앰뷸런스에서 엘리베이터를 또 하고 치과 의자에 앉히기까지도 이렇게까지 해서 할머니 스케일링을 하는 게 과연 할머니한테 도움이 될까? 안녕하세요. 분연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저는 할머니의 보호자로서 역할은 계속 해왔어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저희 할머니는 다행히 틀니를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니어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의 치아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속상해. 저는 이전에 제가 기관 선택할 때도 그렇고 제가 신뢰하고 있었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의 사고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할머니 치아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보관을 부탁드렸고, 확인을 해봤을 때 부러지신 건 아니고 잇몸이 약해져서 자연스럽게 치아가 빠진 상태였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는 물을 드릴 때도 어쩔 때는 뱉고 어쩔 때는 드시기 때문에 양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어찌됐건 할머니의 잇몸이 이렇게 약해졌다라는 걸 또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떤 거를 바꿔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바꿨었던 거는 할머니의 수저를 좀 바꿔드렸어요. 이전에는 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쇠숟가락으로 식사 급여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수저를 넣었을 때 이렇게 하고 씹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쇠숟가락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씹는다고 생각하고 씹어봤을 때 치아에 굉장한 무리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센터 쪽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열 소독이 가능한 실리콘 수저로 좀 바꾸고 싶다,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다행히 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리콘 수저로도 도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 수저를 2개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어린이용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성인용으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갔을 때 실제 급여했을 때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어린이용 수저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넣는 양도 적어가지고 할머니가 드시는데도 조금 답답함이 있고 도움 주시는 분들도 힘듦이 있어가지고 이 성인용 수저로 급여를 했었을 때 편안하게, 그리고 가끔씩 저희 할머니가 실제로 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도 부담이 없어서 선생님들도 편하고 저도 이제 조금 안심하면서 이렇게라도 저희 할머니 치아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바꾼 게 이 수저였어요. 실리콘 수저 사용하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스케일링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잇몸 염증이 심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치과에서는 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찾았던 치과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전신 마취 없이, 아무런 마취가 없이 스케일링, 발치를 했었던, 극소 마취로만 발치했었던 병원을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이 치과까지 가는데 저희 할머니가 다리를 아예 못 쓰시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예약을 해서 1시간 40분 동안 차단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할머니한테도 힘든 스케줄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할머니 스케일링을 하는 게 과연 할머니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점도 들었어요. 너무 고된 과정이거든요. 이게 휠체어로 옮기고 또다시 앰뷸런스에서 엘리베이터를 또 하고, 그리고 치과 의자에 앉히기까지도 보호자인 저와 앰뷸런스에 타고 계시는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저희 할머니도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고된 일정이고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 게 보호자로서 맞는 행동일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양치가 어려운 치매 환자일수록 스케일링을 자주 해주시는 게 훨씬 치아 관리에 좋다라는 거죠. 저희 할머니도 스케일링 할 때 앞니 치아의 안쪽에도 확연히 음식물이 보일 만큼 치석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만에 간 거였는데 오히려 6개월 가능하다면 자주 와서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놓였고 제가 선택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이 내가 이 상황을 겪기 전에 미리 이걸 알고 있었으면 할머니 수저도 부드러운 걸로 좀 바꿔놓고 스케일링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좀 더 내가 부지런히
경건하게 할머니를 모시고 치과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치매 어르신들 치아 보호를 위해서 열 소독이 가능한 실리콘 수저 사용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저 크기는 어린이용보다 성인용이 할머니도 편하셨고 급여할 때 급여해주시는 분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케일링은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양치가 어려운 어르신일수록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을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치매 환자라서 전신 마취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다녀왔었던 사당에 장애인 전문 치과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취 없이 이전에도 발치를 했었고 스케일링도 어렵지 않게 잘 도와주셨습니다.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할머니께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올 초에 병원에 입퇴원만 3번씩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입퇴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